안녕하세요. 재테크왕 활동하고 있는 지산튜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상담 전화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등기하기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만 하더라도 10%만 있으면 더 이상 돈이 들어갈 데가 없다고 이렇게 안내를 받고서 계약을 결정하셨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잔금이나 취등록세 그리고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등기를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혹여나 등기를 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계약 흐름을 보면 입주의향서를 제출하고 청약을 하고 가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정계약을 하게 됩니다. 정계약을 하고 나면 중도금 자서를 통해서 중도금이 여러 차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잔금 후 등기로 마무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해지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행사는 계약이 유지되기 위해서 안전장치라는 것들을 계약서에 해둡니다. 당연히 시행사에 유리한 조항이죠. 그렇다 보니 해지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입주의향서나 청약 단계에서는 해지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청약금이 들어갔다면 청약금도 반환이 됩니다. 그런데 가계약 중에서 조건부 매매 계약서라는 걸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정 호시를 선점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으로서 정식 계약과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 계약 잔금 납부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가계약 시 계약금을 성금과 잔금을 언제까지 납입하겠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면 이것도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계약금도 반환될 수 있습니다. 정계약을 하셨다면 중도금이 실행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중도금이 실행 이전이면 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을 겁니다.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고. 즉, 계약금을 포기하고서 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약금 포기가 안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도금이 실행된 이후입니다. 중도금이 실행되었다면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때문에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능하고 상호 협의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실 중도금은 시행사 연대 보증입니다. 즉, 내가 해지하고 싶다고 해서 해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전매를 통해서 빠르게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하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매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금 포기 물건이 현장별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행사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귀책 사유라고 하면 도면과 다르게 사무실 내에 기둥이 존재한다든지 허위 과장 광고가 있었다든지 주변에 혐오 시설이 있는데 공지하지 않는 등 이런 것들이 귀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그냥 해주진 않고 아마 소송으로 갈 겁니다. 계약금 포기를 시행사에서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계약금 10%와 중도금 이자를 내고서 시행사가 호시를 걷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시장이 좋을 때야 후분양으로 돌리면 시행사에 그만큼 이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갖고 있어봤자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시행사로서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죠. 준공이 되고 나면 시행사는 입주 기간을 정해줍니다. 이 입주 기간 동안 잔금을 치지 않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시행사에서는 압박이 들어옵니다. 입주 내에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연체이자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자가 무려 15% 전후로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계속 잔금이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행사는 민사소송을 걸 겁니다. 여기에는 중도금과 연체이자, 기본관리비가 같이 청구됩니다. 아시겠지만 민사소송은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통장이나 급여,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가 설정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런 상황은 피하셔야 됩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 해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잔금을 칠 수 없다고 하면 빠르게 전매를 통해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설령 계약금 폭이 그 이상이 되더라도 빠져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여러분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런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도 많이 오지만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셔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지식산업센터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지산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